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가장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원피스 최종 보스 이무의 사기 기술 하나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도미리버시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요. 도리와 브로기처럼 서로가 죽음을 각오하고 상처를 입히면 풀린다는 이야기를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록스는 왜 안 풀렸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화를 자세히 보시면 록스 역시 엄청난 상처를 입고 도미리버시가 풀렸습니다. 풀렸는데 갈링성이 죽인 겁니다. 록스 역시 풀렸다고요? 먼저 이 모든 뜨거운 논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거인족 해적 전사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팬들이 간절히 바랐던 도리와 브로기의 죽음, 이른바 희생이라는 충격적인 전개가 나오면서부터였죠. 팬들이 진짜 분노하고 불만스러워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미 리버스라는 그 무시무시한 기술을 무효화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상대를 죽이기만 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니요. 팬들은 로저나 가프가 보여준 압도적인 폐왕색 패기의 충돌이나 누군가를 도미 리버스로 변형시킬 때 등장했던 그 기괴한 보드판 패턴에 맞춰 두 가지의 선한 패기를 조합하는 등 훨씬 더 복잡하고 그럴싸한 파괴법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 속에 이 기술이 그토록 치명적이고 악랄했던 진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과거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이미 거인들을 끔찍한 악마로 변형시켰을 때 나머지 평범한 거인들은 그들에게 생채기조차 내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연하죠. 모습이 흉측하게 변했어도 그들은 평생을 함께한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니까요. 하이루딘과 스탄센이 조로에게 그들과 싸울 때 제발 힘을 조절해달라고 애원했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도미 리버스의 통제 아래 이성을 잃은 친구들을 제 손으로 죽일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살려둔 채로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방법을 간절히 찾고 싶었던 겁니다. 해제하는 유일한 방법이 상대를 죽이는 것뿐이기에 역설적으로 그 누구도 쉽게 손을 댈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이고 완벽한 저주가 완성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스케일을 각 밸리로 넓혀보겠습니다. 도리와 브로기의 희생은 우리에게 도미 리버스의 명확한 약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우리는 각 밸리 회상신에서 이미 누군가가 도미 리버스 상태에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해적 록스 디 지벡입니다. 지벡은 분명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죽이려고 대기하던 자들이 있었기에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그렇다면 로저와 가프의 무자비한 합동 공격이 지벡의 목숨을 끊었다는 의미일까요? 도미 리버스를 해제하는 유일한 방법이 죽음뿐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팬덤이 가장 크게 부정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벡 본인의 손에 의해 자행된 도미 리버스의 악마로 변해버린 뒤의 일족 대량 학살 사건입니다. 지벡의 입을 통해 직접 전해진 바에 따르면 그는 적의 힘에 완전히 굴복해버린 자신을 사랑하는 일족들을 직접 도륙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모순이 발생합니다. 도미 리버스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죽음이라면 지벡이 악마로 변한 뒤에 일족을 죽였을 때 그들은 다시 원래의 인간 모습으로 돌아왔어야만 합니다. 지벡은 피투성이가 된 채 정상으로 돌아온 가족들의 얼굴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불쌍한 뒤의 일족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단순히 지벡이 쓰러뜨린 후 알아서 숨을 거뒀다고 생각하고 방치한 것을 신의 기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해 확인 사살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비극적이고 극단적입니다. 만약 지벡이 그들이 적의 통제에 또다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한 번 더 자신의 손으로 완벽하게 죽인 거라면 어떨까요? 그동안 우리가 봐온 지벡의 불같은 성격과 결단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을 이야기입니다. 만화 1162화에 등장했던 지벡의 대사들을 다시 한번 뼛속 깊이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지벡은 처음에 도미 리버스라는 능력 자체를 아예 알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악마 같은 변이 현상에 경악하며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냐며 분노했죠. 둘째, 그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겼던 뼈저린 대사를 기억하십니까? 만약 D라는 성을 가진 자가 붙잡힌다면
놈들은 차라리 지옥에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들을 무참히 고문할 거야. 그리고 그가 뒤에 일족을 몰살시킨 후 피눈물을 흘리며 남긴 마지막 대사는 원피스 역사상 가장 슬픈 명대사로 남을 것입니다. 내 가족을 잡아 장난감처럼 죽이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손으로 편안하게 죽여주겠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 대사들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10중 8구 지백은 도미 리버스 상태의 뒤에 일족과 피 튀기는 전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일족을 죽였을 때 이 악마 같은 변신이 풀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세계 정부와 임에게 다시 붙잡혀 영원한 고문과 노예 생활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가족들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버리는 가장 끔찍한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학살자의 오명과 죄책감을 기꺼이 홀로 짊어졌습니다. 적이 안겨줄 끝없는 고통보다는 빠르고 자비로운 죽음을 직접 하사하는 쪽을 택한 진정한 리더였던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 미친 떡밥이 풀립니다. 지백이 악마로 변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텔레파시를 통해 로저와 가프의 머릿속에 직접 소리치며 자신을 죽여달라고 거듭 애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저 적의 노예로 사느니 해적으로서 명예롭게 죽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추측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지백이 그토록 처절하게 죽여달라고 부탁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점에서 지백은 도미 리버스를 풀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죽음뿐이라는 것을 이미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것은 그 끔찍한 학살 현장에 갈링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링은 자신도 흠씬 두들겨 맞는 와중에도 지백이 피눈물을 흘리며 도미 리버스의 비밀을 알아내고 일족을 학살하는 모든 과정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링은 로저와 가프의 필사적인 전투가 끝난 후 지백이 죽음을 맞이하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노려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많은 팬들의 불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도미 리버스를 해제하는 방법이 너무 단순해서 실망스러우신가요? 최근 팬덤은 온갖 복잡한 설명과 뇌피셜로 화려한 파회법을 만들어내지만 오다 작가의 스토리텔링은 결국 가장 본질적이고 단순한 사실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설정이 복잡할수록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단순한 설정이 세계관 전체를 아우르는 엄청난 임팩트를 줍니다. 게다가 이번 경우에는 단순한 편의 스토리의 전개상 압도적으로 훌륭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미 폐왕색 패기를 두른 공격, 고급 폐왕색으로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불사신의 적들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원피스 세계관에서 이런 규격 외의 패기를 다룰 수 있는 캐릭터는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입니다. 당장 그 불사신들을 실제로 죽일 수 있는 힘을 보여준 것은 오직 로키뿐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렸던 로저 해적단조차 신의 기사단과 수차례 혈투를 벌였지만 아무도 죽이지 못하고 그저 폐왕색으로 기절시켜 쓰러뜨리기만 했을 뿐이죠. 반면 로키는 폐왕색 패기를 가진 불사신 중 한 명을 완벽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이는 로저 해적단이 상대했던 자들보다 임과 계약을 맺은 자들이 훨씬 더 초월적인 존재들이며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극도로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약 여기서 도미 리버스라는 상태 이상마저 이 불사신들과 똑같은 범주에 넣어 해제하기 위해 엄청나게 복잡하고 강력한 패기가 필요하다고 설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루피나 고급 폐왕색을 마스터한 소수의 최상위권 캐릭터들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게 완전히 제한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상디, 징베, 프랑키, 로빈 등 나머지 밀짚모자 1단 캐릭터들은 최종장 전투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팝콘이나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루피와 조로 정도만 피 터지게 싸우고 나머지는 도망다니기 바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화에서 밝혀진 도미 리버스의 원초적인 약점은 오다 작가가 최종장 스토리를 모두가 활약할 수 있는 무대로 만들기 위해 선택한 신의 한 수입니다. 폐왕색 패기를 가진 최강자들의 짐을 덜어주고 그들이 진정으로 고급 폐왕색 패기가 필요한 거물급 적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준 것입니다. 지금 당장도 세계 정부의 최고 전력들을 상대해야 하는 압도적인 부담감이 루피 한 명의 어깨에 너무 크게 쏠려 있습니다. 만약 도미 리버스마저 똑같은 약점을 가졌다고 상상해보세요. 루피 혼자서 이 세계의 모든 짐을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전투의 책임을 분배하고
동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활약해야지 한 명만 독식하는 전개는 원피스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 도미 리버스에 얽힌 지백의 슬픈 과거와 오다 작가의 치밀한 세계관 분배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함 속에 숨겨진 이 거대한 서사, 놀랍지 않으신가요?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가 새로운 뇌피셜과 성지의 씨앗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